환자분들을 상담을 할 때 저 포인트 몇 군데만 딱 해주면은 정말 5년, 10년을 어려 보일 수 있는데 왜 저걸 안 하고 계시지? 오시는 분들 맨날 이거 상담드려요. 하시고 엄청 만족도가 큰 기존 저희 동네 의사 채널에서 안 다뤘던 얘기인가요? 안 다뤘어요. 오마이갓. 이 두 가지를 교정만 해줘도 엄청난 동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진짜로. 첫 번째는 어제 안녕하세요. 나이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닌데? 큰일 났어. 어떡해. 제가 이미 어려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오늘 주제가 동안. 동안? 분명 원장님은 40대인데 30대로 보인단 말이야. 왠지 원장님만의 그 10년 정도는 어려 보이는 그 필살기 같은 게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환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저 포인트 몇 군데만 딱 해주면은 정말 5년, 10년을 어려 보일 수 있는데 왜 저걸 안 하고 계시지? 정말요? 그럼 알려주세요. 오늘 그걸로 갈까요? 네. 갑시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볼수록 느끼긴 해요. 원장님이 진짜 동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전자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저희 집안 사람들이 약간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러기는 시술을 너무 많이 받지 않나요? 많이 받긴 합니다. 동안 관련된 컨텐츠 하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안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해볼 필요도 있겠다. 동안 페이스를 가진 원장님, 분명히 필살기 시술 같은 게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그거 캐가는 게 저희 숙제의 미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하면 10년은 어려 보인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물론 있죠. 있어요? 네, 사실 저희 병원에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흑자, 색소 이런 치료들을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물론 얼굴에 검버섯이나 흑자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왜 저분은 이거를 하면은 엄청 동안이 될 텐데 왜 이걸 안 하고 계시지?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고요?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교정만 해줘도 엄청난 동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맨날 이거 상담드려요. 실제로 시술을 하시고 엄청 만족도가 큰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기존 저희 동네 의사 채널에서 안 다뤘던 얘기인가요? 안 다뤘어요. 오마이갓.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5년, 10년 동안으로 가실 수 있어요. 진짜로. 첫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일단 사람을 볼 때 보통 PD님은 어디를 제일 많이 봐요? 눈을 보죠.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요, 일단 눈으로 갑니다. 그래서 눈 주위를 살펴보면요, 눈이 좀 퀭한 분들이 제법 많아요. 매일매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적어도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눈이 이렇게 퀭해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 눈밑이 왜 퀭해지냐? 피부 처짐 때문에 생기는 이 눈밑 지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밑 지방은 뭐냐면 피부가 원래는 어릴 때는 팽팽하게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팽팽하게 잘 잡아주는 이 피부들이 노화가 되면은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지방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볼록하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는 이렇게 지방이 못 나오게 이렇게 눌리고 있거든. 근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밑이 볼록하게 되면서 눈밑이 퀭해 보이는. 근데 연예인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지잖아요. 원래 나이에 제가 봤을 때 5살에서 10살은 더 들어 보여요. 맞아요. 저도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봤는데 그 눈밑 여기가 이렇게 퀭한 게 생겼는데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쵸. 근데 요것만 교정을 해줘도 엄청나게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야 될 추천 대상이 누굴까요? 일단은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말랑말랑하게 뭔가 만져져. 그럼 무조건 받으세요. 정말 만족감이 큰 수술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엄청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은 되게 약간 벙쪄하세요. 환자분들이 이 사람은 뭐 하는 건가. 근데 진짜 꼭 받으세요. 근데 저도 원래는 옛날에 제 다른 채널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되게 퀭해요. 근데 저도 수술을 받았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광명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나이가 저도 한 4, 5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그거를 교정을 딱 하고 나니까 얼굴이 그런 느낌이 없어졌어요. 직접 받으셨다고 하니까 또 신뢰가 팍팍 가네요. 거울 딱 보시고 뭔가가 눈밑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퀭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교정해줘도 여러분들 정말 동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시술에 대한 설명 혹은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 피부가 처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지방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밀어도 피부가 밀리지가 않죠. 근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지방이 이렇게 미니까 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들이 뭉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지방들을 위아래로 말 그대로 재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펴주는 거예요. 펴줘요? 예, 편평하게 펴주니까 볼록한 것들은 없어지고 눈 밑이 퀭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뭐 원리 자체는? 네, 간단해요. 물론 원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네. 뭐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옛날에는 눈 밑에 있는 살들을 절개를 해서 들어갔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흉터가 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 아래에 결막이 있는데 네. 결막을 절개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을 좀 태워줄 건 태워주고 재배치할 거는 재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재배치를 하는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시고 겁나니 무서우니까. 네. 근데 다른 큰 수술에 비해서 그래도 좀 규모가 좀 작은 수술이다. 그리고 회복 기간도 한 일주일, 멍이 한 2주까지 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물론 그래도 수술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막 무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팠어요? 아니요, 전혀 안 아파요. 진짜요? 네, 마취를 하고 당연히 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보통 한 30분? 금방 끝나죠. 이거 효과가 어떤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재밌는 게 원장님이 하셨었네. 옛날에는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을 좀 기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황아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안 피곤한데. 잠을 못 잤냐? 되게 잘 잤는데 맨날 피곤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라섹 수술 그리고 인미지방 재배치 수술 이 두 가지는 제일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지방이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수술을 또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피부과에서는 어떤 식의 치료를 할 수가 있냐면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을요 조그마한 바늘로 이렇게 쿡 찌르는 거예요. 바늘 끝에서 고주파 에너지로 눈 밑 지방을 톡톡톡 태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볼륨감이 좀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눈 밑 지방이 엄청 많으시고 수술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치료까지는 되지는 않고 조금 좋아질 수는 있다. 그 정도는 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수술적으로 이렇게 펴주는 게 원칙이다. 검다시는 분들은 개선시키는 정도로 피부과 시술 받을 수 있지만 완전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성형외과적인 수술, 눈 밑 지방 재배치 예. 주의사항이나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있겠죠. 괜히 이거 보고 아, 막 그럼요.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성형외과를 가실 때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식의 수술이 진행이 되고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다 체크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의사 선생님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요. 예. 수술인 만큼 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눈 밑 지방이 있어서 눈 밑이 팽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볼륨감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얘가 눈 밑 지방이 있어서 눈 밑이 좀 퀭해 보이는 건지 네. 아니면 단순히 눈 밑이 좀 꺼져 있어서 네. 눈 밑이 좀 퀭해 보이는지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PD님은 눈 밑이 좀 꺼져 있기 때문에 약간 퀭해 보인다. 아 그럼 진짜 이 영상 보고 그냥 너도 나도 눈밑 지방 재배치 받자 이러면 큰일 나고 퀭해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의사 선생님께 명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럼 혹시 10년 딱 젊어 보이는 그 눈밑 지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집에서 조금 해볼 수 있는 그 눈밑 지방 관련된 케어나 그런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이렇게 뭉쳐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부학적으로 보면요. 지방이 어떤 이렇게 막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같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잊혀진 지방들을 마사지를 통해서 좀 풀어내는 방법은 있어요. 되게 많이 볼록하신 분들은 사실 수술을 받으셔야겠지만 내가 나이가 좀 젊고 그리고 약간의 지방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요.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너무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안화 뼈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 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뼈들을 지그시 몇 초간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눈 밑 지방들이 뭉쳐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좀 짜주듯이 마사지를 조금 압을 좀 가해주면서 해주시면은 지방들이 약간 뭉쳐져 있는 게 조금 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 아주 심하지 않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좋겠네요. 예방 차원에서도 좋죠. 아까 스트레칭하는 개념으로 근육 푸는 느낌이다. 약간. 예, 맞아요. 오 그렇게 쭉쭉쭉 누르고 쭉쭉 눌러주면서 바깥쪽으로 좀 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아까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튀어나와서 얼굴이 노안으로 보이는 거. 두 번째는 꺼져서 노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번엔 또 어디가 꺼져 있을 때 노안으로 보이나요? 특히 옆볼이요. 여기가 해골 모양으로 꺼진다.
이게 굉장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옛날에는 피부가 탄력 있게 잘 붙어 있는데 당연히 피부 탄력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피부가 처지겠죠. 밑으로 중력의 방향으로. 그럼 처지면서 여기 옆볼살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해골 모양으로 바뀌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볼살이 없어 그러면은 인상을 봤을 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정을 해줘도 얼굴 라인이 너무 예뻐지고 그리고 얼굴이 좀 빵빵해야지 사실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애기들 보면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빵빵하잖아요. 그런 얼굴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옆볼을 그러면 좀 빵빵하게 만들면 얼굴이 커 보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얼굴 라인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좀 빵빵하게 해주면 얼굴이 커 보이기는커녕 얼굴 라인이 예뻐지면서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꺼져 있는 거를 보충을 시켜준다. 그래서 얼굴 라인을 좀 갸름하고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심지어 그림 그릴 때도 보면은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 표현할 때 눈 밑에 여기 음영 넣거나 여기 옆에 여기 이쪽에 이제 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만화책 봐도 괭 이러잖아요. 맞네. 똑같네요. 지우개로 만약에 지울 수 있다면 동안이 되는 거고. 맞아요. 실제로 똑같구나. 그쵸. 그러면 이제 얼굴 볼륨 채우기 추천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거울을 보시고 45도로 딱 돌려보시면 여기 광대하고요. 그리고 여기 턱 있잖아요. 턱뼈 사이에 라인을 보시면은 매끄럽지가 않고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볼륨감 좀 채워줘서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채우는 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방, 우리의 허벅지나 배에 있는 지방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가지방을 넣어준다. 그게 자가지방 이식술. 두 번째는 필러. 근데 또 혹자는 필러를 넣으면 또 여기가 더 내려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옆볼살 같은 경우는 필러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필러를 넣더라도 한꺼번에 절대 많이 넣지 말자. 아주 많아도 3cc 미만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한쪽 볼에. 너무 많은 필러를 넣게 되면은 이게 또 오히려 무게감이 돼서 더 처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라겐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컬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컬트라는 뭐냐면 흔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름을 뿌려주는 거예요. 피부 안쪽에. 그러면은 그 거름이 피부를 자라게 해주는 교원지 섬유에 자극을 해서 그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면서 여기 볼륨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컬트라도 있고 주베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울트라 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옆볼에는 아무래도 범위가 좀 넓잖아요. 그리고 꺼짐 현상이 많이 생기는 부위라서 제가 가장 큰 스컬트라가 제일 좋아요. 범위가 넓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오랜만에 나오시는 연예인분들 보면 얼굴이 여기 퀭해가지고 오신 분들 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스컬트라를 다 해드렸는데 처음에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을 때 얼굴이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피드백이 많았는데 이제 하고 난 뒤에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라인이 되게 좋다, 이쁘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피드백을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연예인들은 TV나 이런 데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이 있지만 본인은 또 정작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크게 세 가지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필러인 것 같아요. 필러는 장점이 적은 용량으로도 금방 볼륨감이 나와요. 넣자마자 볼륨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여요. 필러를 넣으면서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량을 넣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보충을 해주는 정도로만 해주시고 효과는 그래도 제법 오래 갑니다. 옆볼에 넣었을 때 한 2, 3년 가요. 그래서 나중에 좀 꺼졌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보충을 해주면 돼요. 효과 면이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이나 가장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러예요. 과유불급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과유불급만 조심하면 돼요. 와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왜냐면 여기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래 가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스컬트라. 스컬트라는 단점이 효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넣으면은 우리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면서 볼륨감을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달에서 2달 걸려요. 한 번 넣고 한두 달을 기다려야 돼. 그럼 볼륨감이 조금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또 넣어요. 그리고 또 조금 올라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를 하는데 이것도 효과는 한 2, 3년 가요. 그러면 왜 스컬트라는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이 하냐? 요즘에 이제 필러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필러는 이물질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필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컬트라나 이런 콜라겐 주사 같은 걸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스컬트라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리고 단점은 효과가 좀 늦게 나온다. 그리고 필러만큼 볼륨감이 한 번 했을 때 많이 올라오진 않는다. 하지만 나의 콜라겐들이 재생되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장기적으로 아예 내 거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가지방 이식인데 이거는 수술이에요. 수술이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 얼굴에 넣었을 때 생착이라고 하는데 지방이 생착이 좀 중요해요. 근데 또 사람마다 생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다르고 생착
우리가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자리를 잡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어디에 그 섬이 있다, 주민들이 가서 살잖아요. 네. 아 근데 섬이 너무 불편해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지방이 생착이 죽어버리는 지방들도 생기거든요. 적응해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생착률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수술이다 보니까 멍이나 붓기가 좀 오래 가요. 보시면서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갔을 만한 그런 주의사항 하나씩 알려주세요. 필러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과유불급.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넣었을 때 감염이나 그리고 다른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필러 자체가 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면역적으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그 필러 자체의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약이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필러는 왜 이렇게 이 과유불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이게 왜냐하면 넣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이 볼륨감이 올라오는 게 보여.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더 넣어주세요. 아 근데 안 되는데 좀 더 넣어주세요. 넣어요. 그러면은 또 볼륨감이 올라오죠. 근데 필러는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며칠만 지나면 물을 막 땡겨와가지고 또 볼륨감이 더 커져요. 그걸 감안하고 넣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나의 모습 이제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조금 하다가 이제 더 이렇게 많이 넣게 되는 거죠. 너무 공감 가는 게 포토샵이다 앱 보정할 때도 하면 좀만 더 해볼까? 바로바로 보이니까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필러가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 또 바로 이게 또 적용이 되네. 그럴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잘 잡아주셔야겠네요. 잘 잡아야 돼요. 물론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스컬트라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는 게 스컬트라는 우리 가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루랑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믹스를 해요. 근데 그 가루가 충분히 녹으려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요. 스컬트라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병원 가고 스컬트라 해주세요. 안 돼요. 그게 준비를 해야 돼요. 충분히 녹인 다음에 시술을 해야지. 그게 조금 잘 안 돼 있거나 혹은 스컬트라가 너무 뭉쳐서 들어가면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뭉침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유가종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유가종은 뭐냐면 우리 피부 조직이 땅땅하게 콩알처럼 뭉쳐서 생기는 약간 종양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생기게 되면 수술로 떼내야 돼요. 골치가 아픈 거죠. 그 부작용들이 있구나.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컬트라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간다고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하고 시술을 하셔라. 만약에 스컬트라 오늘 바로 시술 가능합니다 이러면 조금 뭐야 미리 녹여놓은 게 있나?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이식 수술은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적인 영역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붓기나 멍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생착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또 생길 수가 있다. 또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좀 잘 상담해 보는 걸로. 네네. 시술 말고 집에서 관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눈 밑에 있는 지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나 이런 걸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꺼져 있는 나의 볼살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냐? 여기에 살이 잘 차지가 않아요.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찌겠지. 턱살이 찌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홈케어적인 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나. 반대로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노화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형이 있잖아요. 네. 골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골격 라인에 따라서 조금 더 잘생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다기보다 그냥 내 골격 형태, 내 네. 타고남 때문에 이게 더 빨리 꺼질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제가 매번 그래도 홈케어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그래도 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5년, 여기서 5년, 그럼 10년. 10년. 이게 10년, 10년, 20년은 안 되나요? 10년, 10년, 20년은 무리입니다. 넘어갔습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새로운 두 가지 시술을 알려주셨어요. 네. 심지어 하나는 원장님께서 받으신 시술. 네. 신뢰가 팍팍 갑니다. 친구들이 나보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대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밑이 내가 혹시 볼록하게 튀어나왔는지, 나의 얼굴 볼륨감이 어딘가 좀 많이 패여 있거나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눈밑이 만약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그거를 교정을 해주면 되고, 어딘가에 볼륨감이 좀 빠져 있다, 옆볼이 빠져 있든 앞볼이 빠져 있든 눈밑이 빠져 있든 어딘가가 볼륨감이 빠져 있을 때는 거기를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해주면 여기서 5년, 여기서 5년, 토탈 10년 정도는 동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게 그렇게 엄청 큰 수술, 무서운 수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꺼진 데 없죠? 아직은 없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챙겨보시고 노안으로 보이는 그 이유가 있는지를 2가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동안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유난히 노안이야, 나이가 좀 들어 보여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같이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런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